네, 8월 14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어제 북한산 석탄 반입은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면서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북한산 석탄 반입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밝혀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민주당도 이를 정쟁으로 피해가려 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는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산 석탄 반입이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잘 아는 문재인 정권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세청 조사를 앞두고 제재와 대안은 양립될 수 없다던 북한도 막상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이런 방구 한마디도 없이 정상회담 추진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뒷거래 하던 당사자들이 딱 걸린 마당에 서둘러 상황을 모면하려고 딴청을 피는 상황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추미애 대표 말대로 북한산 석탄 문제는 정쟁의 도구도 아니고 진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객관적이고 면밀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경제와 국민 생활의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다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경제와 국민 생활의 크고 작은 불합리와 평등을 야기해온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국민연금 제도 개선도 이제 다 바로 잡으시겠다는 말씀인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루킹 특검, 북한산 석탄 다 놔두고 굳이 입국장 면세점을 말씀하셨다는데, 입국장 면세점도 좋지만 그것이 그렇게 당장 시급하게 바로잡아야 할 일인지 하셔야 할 일들이 태산같이 쌓여있는 마당에 우선순위부터 바로잡아 주시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나 국민생활과 직결된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도 좀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 국가의 신뢰와 안보에 크나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북한산 석탄 문제부터 먼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16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였습니다.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현안과 또 법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국회와 협치를 강화하시겠다고 하는데, 이제라도 일방통행식의 독주를 끝내고 진정한 협치를 이뤄가시겠다면 야당으로서도 마다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책의 최대 허점으로 지적되어 온 디테일의 결여도 야당과의 긴밀한 정책 협의를 통해 빈틈이 메꿔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드루킹 특검 연장과 북한산 석탄 국정조사, 그리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야당과 원활히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년만 앞서 있고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정책이 현실에서 얼마나 국민 생활과 유린될 수 있는지를 문재인 정권이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면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내일은 1945년 제국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73주년 광복절입니다. 73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미완의 아픈 역사로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완의 근대를 살면서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냉전조차 떨쳐내지 못한 동아시아의 20세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를 변명하고 과거를 회피하고 슬쩍 덮고 지나가는 과거가 아니라 가해자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속에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근대와 냉전을 넘어 이제 새로운 역사로 진입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역사 인식에 식민주의와 반공주의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를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건국 70주년, 건국 100주년 논란을 넘어 우리 역사의 내재적 발전 동인 역사인식의 주체성과 자생성을 스스로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객관적인 사실도 중요하지만 식민지 시대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땅의 민중들이 보여줬던 역사적 주인의식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73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우리 역사를 초동해온 동인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8.15 경축사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창립 선언본에서 1948년을 건국해로 선언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58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2003년 8.15와 62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2007년 8월 15일에서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밝혔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의 해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상회담을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날짜 없는 합의를 봤습니다. 북측 대표단의 리성근 조국회가 통일위원장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보여준 이 갑질 협상에 국민들의 속상하는 마음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번 협상은 철저히 비핵화에 집중해 어제 선정부터 준비 과정부터 의연한 자세를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평화라는 이름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대한민국이 북측에게는 이렇게 구걸하는 형식의 협상 태도를 우리 국민들에게 언제까지 보여줄 것인지 문재인 정부의 강조는 각별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어제 보여주신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내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국민연금 문제를 덮고자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이 보건복지부에 나갔는데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납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이 국장 면세점을 들고 나오신 모습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결코 품격은 느껴질 수 없었습니다.
진중한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예, 이상.